8월 3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부 만장일치로 그레이스케일 손 들어줘. SEC와 그레이스케일 간 소송에서 재판부 전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총 3명이다. 그레이스케일 승소, 미국 내 비트코인 ETF 출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법원 판결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GBTC 할인율이 17%로 축소. 미 하원 금융위원장 패트릭 맥켈리, 그레이스케일 판결은 SEC 암호화폐 규제 실패의 증거이다. 그러면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스케일 판결, 블랙록 피델리티 ETF 사실상 승인, 지켜봐야 되죠. 중요한 건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블룸버그 분석가 안심하긴 아직 일르다. 블룸버그 분석가는 SEC가 법원 전원 합리체 심리 요청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에는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 반려를 취소하라는 명령이 명시되었으나 결정을 내려야 할 기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SEC는 45일 이내에 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를 요청하면서 항소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SEC가 법원 전원 합리체 심리 요청을 한다면 담당 법원 판사 17인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게 된다. 자,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슈넨샤이는 그레이스케일의 승소 소식을 전하며 그레이스케일 편에 서서 소송에 참여한 이들과 투자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법무팀은 법원의 의견을 분석 중이다. 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3,720만 원 언저리. 그동안 힘없이 빠지다가 그레이스케일 승소 소식 이후에 양봉이 터져 나오면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이더리움도 230만 원 흘러내리다가 양봉이 나왔다. XRP도 720원 언저리입니다. 다만 양봉이 나왔지만 양봉 폭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요. 얘도 한순간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한순간에 또 상승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패턴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분 승소 이후에 강한 양봉이 터져 나오고 장기간 동안 이렇게 밀리잖아요.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거죠. 단기간 동안의 상승, 장기간 동안에 밀고, 단기간 동안의 상승, 장기간 동안에 밀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일순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방에 이 고점을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또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라톤을 완주하지가 못하게 되죠. 이 패턴을 보면 한순간에 나옵니다. 그쵸? 2014년도에서 17년 동안에 단기간 동안의 상승 쭉 밀어요. 또 단기간 동안의 상승 또 쭉 밀다가 에너지가 응축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미칠 듯이 폭발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2020년, 19년 근방에서 2023년도 쭉 상승했다가 밀리죠? 또 상승했다가 쭉 밀려요. 그러다가 에너지가 응축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방에 게임을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얘는 몇 년을 고생해도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을 끝내버리죠. 그리고 게임을 끝낼 때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주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리플과 XRP는 5,000원, 만원, 5만원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방송 때마다 언급을 드리고 있죠. 인생에서 딱 한 번 만날 수밖에 없는 저는 그 기회를 찬스를 만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마라톤의 완주는 1% 안에 들어가야 완주할 수가 있겠지요.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2017년 XRP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XRP는 SEC 때문에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XRP는 더 이상 이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 모든 보유자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는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성과입니다. XRP 2025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어제 리플 부사장 또한 그와 비슷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시그널이 모든 흐름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잭 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인데요.
뉴욕 파티에서 9월 29일 뉴욕 파티에서 IPO 출시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다. 뉴욕 파티에서 IPO 출시, 리플사의 IPO, 그 소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지요? 국제 송금 강자 웨스턴 유니온, 리플사와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을 준비한다. 중요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자금이체의 강자인 웨스턴 유니온이 리플과 국제 송금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컨퍼런스 콜에서 리플사의 기술과 고유 디지털 자산인 XRP를 자사와 통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개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리플은 웨스턴 유니온과 오랜 협업을 확인하면서 회사가 웨스턴 유니온과 다양한 솔루션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다. XRP를 결제 시스템에 원활하게 통합하도록 설계된 솔루션인 XRPD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ODL 시스템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경쟁사에는 머니그램이 있다. 과거 머니그램과 리플스는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을 이어갔다. 그러나 SEC와의 소송 이후에 리플사와 머니그램 간의 파트너십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물밑에서 이미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뿐만 아니라 전세계 트레디파이, 거대 금권, 송금기업, 핀테크 다 혈관망으로 연결이 되면서 스위프트 2.0망은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플과 웨스턴 유니온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림을 확장해 볼까요? 스위프트 2.0망은 이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홀세일망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확장해 보겠습니다. 웨스턴 유니온, 아프리카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의 파트너사를 선정하였다. 바로 리플의 파트너사인 아프리카 MFS. 리플의 파트너사인 MFS 아프리카는 미국의 글로벌 금융 서비스 대기업인 웨스턴 유니온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MFS 아프리카는요, 아프리카 최대 모바일 결제 허브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4억 개 이상의 모바일 머니 지갑과 2억 개 이상의 은행 계좌를 연결합니다. 리플과 함께하는 웨스턴 유니온 파일러 프로그램 2015년 4월 19일입니다. 글로벌 송금 거대 기업인 웨스턴 유니온이 분산형 결제 프로토콜 제공업체인 리플랩스와 파일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월입니다. 웨스턴 유니온, 리플, MFS 아프리카가 연결 구도가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소프트뱅크, 방글라데시 송금기업 BKC의 20% 지분을 확보하였다. 방글라데시 1등 핀테크 기업이다. 자, 좀 전에 보면 머니그램과 리플사는 파트너십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최대 송금기업, 바로 BKC를 통해서 리플렛과 연결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BKC에 또 연결된 투자한 회사를 보면 역시 그들이 있었다. 먼저 소프트뱅크가 BKC의 지분 20% 확보했습니다. 방글라데시 1등 핀테크 기업이고요.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여기 한 예로 투자자인 중국 알리바바 계열 알리페이로부터 안면 인식 기술을 제공받았고, 이것을 개인 인증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바 있다. 자, BKC는 브락뱅크의 자회사로 시작해서 1등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만들었다.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죠. 지분 20% 확보했고, 여기에 알리바바 계열 알리페이와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빌앤멀린다 재단도 BKC의 주주이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그리고 알리페이, 알리바바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락뱅크의 자회사죠. 이 브락뱅크는 5개의 새로운 송금 경험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브락뱅크는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최근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브락뱅크의 자회사가 바로 방글라데시 송금기업 핀테크 회사인 BKC입니다. 2021년 6월 달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 BKC는 바로 리플렛과 연결이 됩니다. BKC와 모바일 머니는 리플렛을 통해서 연결하여서 지갑 간 송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머니그램은 방글라데시 지갑 결제를 위해 BKC를 활용한다.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스텔라는 핀테크 경쟁력 확보 위해 머니그램에 투자를 하였다. 스텔라와 머니그램, 그리고 머니그램은 다시 한번 비캐시와 연결이 되죠. 비캐시는 리플렛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비캐시는 브락뱅크의 자회사, 브락뱅크는 다시 한번 리플과 파트너십, 이미 뿌리에서 다 연결 구도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수면 위에서 그들의 흔들기가 있을 뿐이지요.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종료했으나 이미 연결이 깊숙이 되어 있었다. 우리 대중들만 놀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비캐시에 투자하는 회사는 소프트뱅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더불어서 알리바바의 결 알리페이 또한 연결이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서 웨스턴 유니온과 리플사, XRP를 활용한 국제 송금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웨스턴 유니온의 주요 주주입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결국 이들이 주인이었다. 결국 연결고리는 같다.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에 나왔으니까 아프리카의 마잘루프 파운데이션, 마잘루프 재단이죠. 여기 후원 회원을 보게 되면 빌 앤 멜린다, 구글,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싱가폴 중앙은행, 리플, 록펠러 파운데이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전세계 금권은요. 전세계 움직이는 실질 기득권이죠. 여기에 또 발기인 회원으로 엔트그룹, 아까 보셨죠? 엔트그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캐시에도 리플과 소프트뱅크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리페이가 언급이 되었었죠. 여기 마잘루프에서도 빌 앤 멜린다, 마이크로소프트, 리플, 엔투그룹, 그리고 록펠러 재단, 싱가폴 중앙은행, 이들이 다 연결이 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스위프트 2.0 망을 깔아야 되니까. 이거의 주인이 전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에. 스위프트 2.0의 심장은 뭐죠? XRP입니다. 이 구조 관계를, 역학 관계를 이해하신다면 마라톤을 완주하기가 한결 쉽겠지요. 설계 작업은 끝이 난 상태에서 출발지에서 도착지를 완주해 나가는 과정입니다.